주식회사 셀트리온의 제31기 정기주주총회가 합법적으로 개최됨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과 정기주주총회 보고한 중 제31기 감사 및 영업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이신 이재식 감사위원장께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이외의 의무에 대해서 부정한 이유는 금융이나 증권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413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향 수리에 대하여도 조사했습니다만 금융 또는 증권에 의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금융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이어 감사 신임철 관리위원장이 영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총 발행 수수는 2억 3,794만 7천 23페이지의 주요 채권자 협약에 관련하여 당사는 2021년말 기준 산업은행으로부터 1,897억 원, 신한은행으로부터 1,160억 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409억 원, 우리은행 500억 원 등 합계 5,366억 원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도 6가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호위원인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당사의 신철 관리위원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 대표 셀터 이동재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1년에 한 번 하는 주총날입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이고 주주가 주인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축제라는 비평보다는 복 바치는 스름과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는 국가와 폭락에 따른 회사의 경영에 엄청난 불신과 가져가 배신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일사천리로 진행하던 주주총회 모습에서 탈피하여 정말 주주들과 흉금 없이 신금을 다 털어놓고 주주총회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년간의 회계감리, 4년 동안 주주들의 대간장을 끌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해 우리 셀트리온의 유성 회장님과 서진석 이사의 회장은 주가가 정고점 부근인 35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하다가 35만 원을 넘어서면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받겠다는 책임 경영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가가 일정 가격대로 상승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하다가 소급하여 받는 보통 분담 및 책임 경영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육포 안건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제공은 우수인재 유치와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보통주 신규 발행은 주식수 증가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자사주를 활용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를 활용한 스톡옵션 제공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사주 소각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혹시 스탁 옵션이 오해가 되는 부분은 꼭 바로잡고 싶은 부분 좀 있어요. 주주가치 환원 정책에 동의를 합니다.
올해부터 실행하실 겁니까?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실제 오늘은 페이퍼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부여받는 거는 3년 뒤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앞으로는 회사가 방향을 주주님들하고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돼 있거나 어려울 때는 충분히 자사를 갖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반영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얘기 말씀하셨는데 분야별로 세세하게 영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잘하는 회사하고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딴 산업보다는 M&A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단기적인 그런 효과를 볼 거냐, 아니면 이런 재원을 가지고 미래 M&A 할 때 캐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주님들이 조금 길게 보고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소각보다는 이 바이오나 특히 항체의약품 쪽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재원이 M&A 활용이 된다면 또 다른 컨턴 점프라는 재원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대표이사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의 좀 더 주주하고 같이 보통 분담 차원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장애 요인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주가 떨어진 부분에 경영자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대표이사 저는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1호 의안 안건부터 6호 의안 안건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좀 길었는데 이렇게 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진정성 있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6호 안건 자사주를 활용한 스톡옵션 제공은 확실하게 그러면은 보통주 신규 발행을 하지 않고 금년부터 자사주로 제공한다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 믿어주십시오. 주주님들, 자, 그럼 이 부분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사주 소각 문제는 부회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향후 M&A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회사의 미래 성장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 주식회사는 주가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주주들, 가정이 파탄난 주주들, 반대매매 당한 주주들 제 주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장님, 한 번도 쉘트리온 매도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2015년도에 쉘트리온 매수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주주 매수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 쉘트엔돌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매도한 사실 없습니다. 거래내역 확인해 보십시오. 저 역시 회사의 미래가치를 믿고 회사와 한몸 일심동체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사님들 고소한도 적다는 거 대기업에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적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회장님께서 내적으로 상징이 될 수 있게 우리 쉘트리온 유성 회장님이 주주들의 고통을 감내하고 같이 나누고 책임 경영의 자세로 내가 유승이가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하겠다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도에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 주주연대에서 나서가지고 180억도 찬성하겠습니다. 지금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회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시면 지금 주주총회를 보고 있는 전국의 우리 주주들 이 자리에 계시는 주주님들이 다 공감하고 지지하고 찬성할 것입니다. 서진석 이사회 의장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이 자리에서
내직으로 확실하게 상징성 있게 발표해 주십시오. 받아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굳이 35만 원이 아니더라도 주주연대와 협의해서 모든 주주들에게 저희들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 회장님께서 주가 제고, 주가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으니 이제는 우리 정상적으로 임금 드리자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전국에 계시는 주주님에게 결단하는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대단하시다. 주주님들의 뜻 제가 100% 공감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안하신 그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제 의료이한인 3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이상과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호 의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신 주주분들께서는 거수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제2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제 선임된 이사님들께서는 주주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봐 주시겠어요?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을 사회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감사위원 전체를 사회이사로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총 5명의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금일 감사위원 후보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자 하며 제4호안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갖다 주세요. 소액주주로서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서는 잘 모르지만 보통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선임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정되게 되신 배경이 따로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한데요. 실제 이제 감사위원 하려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무적인 지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감사위원장 계시고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쪽에 설명이 됐습니까? 예, 그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약회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참여 시민연대가 필요하신가? 우선은 그 회사님 얘기 들어갔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 참여 시민연대 그분이 한번 본인의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익입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해서 오래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처음에 이 제안을 받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이제 어떤 그 공기업에 대한 또는 일반 기업에 대한 그 감사 부분의 활동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신 주주분께서는 거수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제4호 의안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출석한 주에
의결권 과반수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스톡 옵션 행사권은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저를 믿으시고 구두상으로 올해 부여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사주를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를 믿고 그 부분은 저를 믿고 지금 의견 주신 거를 제가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봐가지고 다음 또 주주총회 또 올리면 지금 올해 주주총회 이제 스톡옵션 부여받는 인원이 이렇게 뭐 전체 우리 주식수에 우지자지하는 영향을 주는 이제 건은 아니니까 그렇게 일임을 해주시고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건 좀 어떻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의견들 주셔가지고 그 중도안으로 제가 수용할 건 이 현장에서 수용을 하고요. 주주님들이 그렇게 재량권을 주시면 제가 이번에 부여받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우선은 큰 물량이 아니니까 자사주를 이제 조치를 해놓고 또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서 또 주주총회에 또 올려보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6호 의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신 주주분들께서는 벗으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쪽 집계해 주세요.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이에 6호 의안인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주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주가가 세면시 폭락하고 행보하고 있어가지고 주주들이 회복 불능에 상처를 입고 가정이 불탄하고 반대 매매를 당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이 회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주주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주주가 어렵다면 회사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소방수 역할을 하겠다는 서정진 전 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소방수 역할 하지 않습니까? 소방수 역할 해 주십시오. 회장님이 말씀하신 소방수 역할 공수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기 실적에 대한 회장님의 직접 발표와 주주들과의 소통, 간담회 요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은 주주들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제 반응 핑계를 대자면 코로나19 때문에 여롭지 않은 부분이 이제 사실 2000년도, 21년도는 그렇게 2년간 그런 특이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대표이사로 있다 보니까 늘 공적인 범위와 사적인 범위를 늘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순회를 하겠다 그러면 전 주주한테 공지를 해서 전 주주가 동일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공적인 부분의 대표이사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 우선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안 오셨기 때문에 저는 동일한 정보를 줬다고 전제를 하고 순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찾아뵙고 부산도 가고 이렇게 번역도 이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하여튼 하여튼 할애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모든 정보를 우리 주주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주주총회는 어찌 보면 전 세계 유일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주주님들이 회사를 믿고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서로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그거는 좀 그 시간적인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주주님들한테 그때 알려야 될 사안이 있다 그러면 소통하는 데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 뭐 이제 개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주주님들하고 소통하는데 뭐 역할도 해주시고 그리고 소방수 역할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주님들한테 하셨는데 뭐 어디 갔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셀트리온의 지금 환경이 오해 아닌 오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주님들도 일정 부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회사 작년에 주주님들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뉴스 좀 많이 나가게 하고 공시도 뭐 해주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매년 집계를 해봐요. 애널리스트한테 우리 회사 홍보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러면 고민하는 것도 같이 하는 한 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고루고루 좀 주시죠. 다른 주주님들께도 기회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가지고 다른 분들 주시죠.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뭐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분식회계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예, 좀 마이크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아, 분식 문제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주가가 분식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게 시작한 거는 한 20만 원 정도부터 15만 원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뭐 IR을 많이 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소통이 안 돼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레키노라를 만들 때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렌시마 SC가 출시될 때 엄청나게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만가 그걸 만들 때도 이거는 뭐 대단하게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랑 굉장히 성과가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2021년의 실제 성과는 다 별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도대체 뭐고 2022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서 본질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여갈 거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싶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그냥 다 이 순탄만한 얘기들만 하고 있지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해요. 여기 왜 왔습니까? 지금 분식 문제가 주가가 떨어진 원인이었으면 분식 문제 다 끝났는데 130억 벌금 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벌금 때린 거 보고 놀고 있네 그랬어요. 아니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 그러면 다 주가 다 회복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굳이 여기 시간 내서 대표사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제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코로나19 치료제 SCM, 유플라마, 큐미라 이 세 건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건부 딱 받고 났을 때 제가 혈압이 200 갔던 이유는 이게 과학을 정치로 덮어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동일 제품이 있으면 75%는 자극 물건을 쓰도록 돼 있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또 상세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코로나19 치료제가 해외 수출이 덜 됐던 것도 이번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부분이에요. 유럽 쪽은 이 단시간 내에 개발해야 되느라고 제가 이제 판매 쪽은 제가 맡고 있지 않아가지고 정보를 조국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보니까 코로나19 딱 터져가지고 우선 국경의 봉쇄가 딱 돼버렸네. 봉쇄된 상태에서는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써야 될 재원의 순서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주님들이 말씀하시듯이 개발과 허가와 판매를 일목요연하게 그럼 딱 준비해서 할 수 있느냐, 경험해보니까 꼭 그렇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고요. SC는 우리가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출발하면서
유럽은 계량 신약으로 받고 미국은 신약으로 지금 프로세스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에서 한 1.5버전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반응이 회사에 좋았기 때문에 많이 나갈 걸로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고 의사들의 반응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치안 환자가 적다 보니까 기대만큼 안 갔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하면서 이제 2차 치료제 그 판매 커브 속도를 좀 봤더니 보통 2차 치료제의 커브 속도가 한 3년은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SC와 휴미라의 근본 원인이었다. 그러면 계속 그러면 안 팔릴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니까 조달 시장의 규제적인 한계가 1번. 21년도 2월에 승인 받고 약가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가를 받고 텐더 시장, 조달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대보다는 좀 21년도에 저조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22년도에는 이런 약가 등록이나 이런 게 이제 마무리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식의 문제냐? 그 근본은 아니고 펀더멘탈이 스트롱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그러면 100원 팔는 게 200원 되는 300원 되느냐?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좀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 회사가 대응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뭐 잘 하려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뭐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레키노라를 보면요. 2020년에 뭐 서정진 회장님 맨날 나오셔서 개발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작년에 뭐 주주총회에서 말씀하시고 할 때는 뭐 완전한 공급 부족 상태다. 우리가 개발만 하면 전부 줄을 서시어 해서 전부 다 와갖고 달라고 손을 벌리고 줄을 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아무도 줄 쓴 사람 없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미국이라는 어떤 시장 자체를 잘 모르고 영업적인 환경을 잘 모르고 유럽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이거를 직판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어떤 영업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은 어차피 자국 우선이잖아요. 지금 뭐 모든 게 보면 자기 제품, 자기 거, 뭐 비싸도 사주고. 근데 진짜로 얘기했듯이 너무나 좋은 제품이 공급 부족인 상태였다 그러면 쓸 수도 있었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만약에 지금 렌시바가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게 화이자의 영업력이 좋아서 잘 팔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선은 SC는 화이자의 구조 때문에 잘 팔렸느냐 아니면 직판하면 잘 될 거냐라는 거는 반반의 퀘스천이 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쪽을 직접 제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판매를 진리주의했다 그러면 직답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우선은 화이자하고의 계약 관계는 바이오시밀러만 화이자가 운영을 하고 이거는 신약이에요. 미국에서는 SC는 허가 자체를 신약 패스웨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약가부터 다 신약으로 패스웨이를 가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약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는 하나의 적응증을 가지고 다 받을 수 있지만 신약은 각 적응증별로 1상, 2상, 3상하고 3상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신약 패스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의 IBD 우리 질환 쪽 시장이 크기 때문에 UC하고 CD가 이제 환자 모집 다 해가지고 이제 다큐멘트 정리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때 가서 직판과 간판의 부분은 주주님들이 지금 의견을 좀 반영해서 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해외 쪽은 이미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미 다 그만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몇 조를 이미 선구매를 했는데 우리 약이 변방에 있는 코리아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돌발상에서의 전략은 큰 경험이 됐으니까 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흡입병이나 SG형이나 17 휴미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매하는데 제 나름대로 경험치를 판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기대에 어떤 펀드멘탈이 미트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꼭 현재의 직판으로 가는 그런 구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들었으니까 이 의견을 놓고 이런데 혹시 근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판매하고 제가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주주입니다. 앞으로 합병 로드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FDA 임상 중인데 이 흡입형 항체 치료제도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떤지. 지저스 합병은 이미 작년에 다 끝내놨어요. 우선은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현재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금감원 조사가 이제 마무리됐지만 회계적으로 조정해야 돼서 이걸 반영한 기업 결합 신고서라는 재무제표죠. 결국은 이 수정안 건이 하나가 있고, 기업 결합 신고서가 나오면 공정거래에 우선은 신고를 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한국과 미국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페어 트레이드 커미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죠. 거기에 이제 기업 결합서를 내놓고 거기서 심사가 끝나면 문제가 없구나. 현재 우리가 합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다 클리어가 돼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나면 이사회에서는 각사가 이사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사 이사회가 되면 합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합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몇 주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현재 우리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상장회사의 주가를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 합병 계약서를 만들어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금융감독원에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감독원에서 리뷰를 하는데 보통 한 1, 2개월, 2, 3개월 걸리겠죠.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서 공정거래나 이사회를 통한 금융감독원의 리뷰가 딱 끝나면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재무제표 이상이 없고, 그리고 합병하는 요건의 각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정가로 우리가 교환 비율은 결정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주총회 열면 100%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주주를 받아줄 수 있도록 회사가 사거나 또는 주관사가 설정이 돼서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매집해주는 행위. 그리고 그거하고 또 좀 긴 과정에 회사도 합병하고 나면 이해관계자가 새로운 컴퍼니하고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채권 보호 절차라는 거를 마지막에 신고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돼요. 그동안 셀트리온에서 받을 돈이 100원이 있었는데 신규 회사로 가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절차로 가면은 회사는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건 다 검토를 해놨어요. 그러한 절차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흡입형 개발 요거의 스테터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1.3을 끝마치고 우선 환자 모집을 해야 되니까 IND 신청, 각 환자 모집한 나라에 IND 신청을 해놓고 규제기간에 이 정도 계획이면 괜찮아 라고 답신 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 어드레스가 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입장에서,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지적해 주신 판매 입장에서 그러면은 2년 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저로서는 사실 고민이에요. 그래도 시장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코로나가 완전히 지금처럼 난리는 안 나도 풍토병처럼 자리는 잡을 거예요. 그럼 일정 부분 시장이 있는데, 그러면은 조건부 허가로 허가해주는 전략으로 어프로치하면 빨리 빠져나가서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우선은 그쪽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공장 개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국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 저는 꼭 중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하는지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무슨 군사적인 문제만 생기면은 중국에서 다 압류하고 다 없애버리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꼭 중국에서만 해야 되는지 차라리 미국에서 하는 게 어떤지, 이렇게 지연됐는데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금액은 얼마나 지금까지 들어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한데요. 중국 공장은 우선 투자된 건 현재는 없습니다. 초기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비즈니스를 해야 됐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스몰 스케일,
우리 배양 바이오리액터 자체가 뭐 1000리터, 3000리터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들어가서 경제성을 갖춰가지고 중국에 판매를 하고 남는 물량은 CMO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 생산하면 일정 중국에도 팔고 그 다음에 우리가 CMO를 또 미국의 론자한테도 주고 있으니까 이 물량을 미국으로 CMO를 주느니 여기에 저렴하게 줘서 빼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중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드밴티지를 굉장히 많이 줬는데 그 계약서만 MOU를 맺혀갖고 유지하고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중국은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환경이 좀 바뀌었을 텐데 우선 40일 격리를 먼저 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상으로만 계속 이제 대화를 하고 우선은 그쪽은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타당성을 나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 메시지는 전달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CMO가 중국에서 만든 그거를 미국으로 넘기는 데는 정치적으로 또 한계가 또 2년 들어서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두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감리 이슈입니다. 회계감리 이슈 안에 또 세 가지 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향신문 유희원 기자가 허위 보도 및 기밀 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연대는 약 2,000명이 안한 2만 원 소송 비용을 주주총회 했거든.